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다행스럽게도 미국 증시가 올라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 증시의 상황을 보자면 어제 특히나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이유야 붙이기 그렇죠. 나름 아니겠습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키웠어요.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시장은 제가 이제 그 3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라운드는 이제 그 코로나로 폭락할 때 3월까지, 그다음에 2라운드는 그 폭락 시점에 3월부터 1,400에서 2,400까지 올라올 때, 그게 2라운드 정말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쉬운 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3라운드는 지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아마 이 그 이제 국면에서는 돈 벌기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난 장은 아닌데 재미는 없는 장, 짜증나고 수익 안 나고 까다롭고 그런 장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 다행히도 이제 미증시가 좀 반등을 줬었고, 지금 뭐 테슬라 때문에 난리네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네, 지금 그거 관심이 본다고, 아무래도 크죠. 예, 날밤 새운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새벽 5시 반에 시작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이슈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는데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는 조만간 곧 있으면 알게 되겠죠. 지금도 네. 아마 진행 중으로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자체 생산을 언제부터 늘려가는가, 이게 아마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아마 정리된 내용이 또 한국경제TV에서 또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 자, 오늘 그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린 것도 있겠지만은 국내 증시를 버텨왔던 것은 분명히 개인 유동성이거든요. 이 개인 유동성 자체가 우리도 지금 조금 흔들하고 있더라. 맞아요. 거기에 조금 금이 가고 있다는 게 계속 보이죠. 우선 이제 그 어제 전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조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ETF도 있고 한데 1위와 2위가 신풍제약과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예. 대충 이거 보시면은 이게 어떤 장이다라는 감이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오실 것 같아요.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예, 신풍제약과 진원생명과학이 되겠는데,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뭐 2배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어요. 시총 차이는 뭐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조금 투기적인 종목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3월부터 올라왔던 그 장에서 지금은 수익 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가는 종목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종목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게 있겠고, 또 미국 시장에서 아까 방금 보셨던 이 니콜라 일봉 보시면 폭등했다가 지금은 또 급락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많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 국내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성장성이 가는 성장주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사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물론 좀 있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미심쩍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확인보다는 강한 모멘텀에 지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 뭐 오죽했으면 시장에 예전부터 우리가 PER이라든지 PSR 뭐 이런 얘기 하지만 PDR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네. 꿈에다가 꿈에 이제 베팅하라. 얼마 가치를 매겨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게 맞지만은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예, 그게 필요하다. 뭐 지난주에 너무 고밸류 성장주 쪽은 쫓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동성이 무너지면 사실 유동성 장세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게 성장주거든요. 왜냐하면 밸류라는 게 딱히 없으니까. 얘가 도대체 뭐 멀티플을 얼마 줘야 돼, 밸류를 얼마 줘야 돼, 그런 게 없어요. 특히 뭐 바이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목표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쪽인데, 반대로 그 유동성이란 물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가장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밸류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 쪽을 보시면은 그 뭐 급격하게 솟아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소강 상태죠. 계속 추세 자체는 올라가다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청약 이벤트가 있으면서 고객 예탁금이 폭증했다가 폭락했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빅히트 이벤트가 또 남긴 남았는데, 네.
지금 약간 고점을 찍는 게 아닌가.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보입니다. 고객예탁금이 바로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개인의 자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느낌이 좀 들고, 거기다가 이제 또 가장 그 힘이 됐던 게 이거죠. 신용융자죠. 대출 신용융자, 영끌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돈을 뭐 당길 수 있는 데가 최대한 당겨서 뭐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쪽 이런 쪽에 막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보면 항상 보면은 주가가 한 번씩 급락할 때마다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파란 박스가 보이죠. 자금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회복되는 국면은 좀 완만합니다. 근데 이번 2020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보도 듣도 못한 속도로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롭게 주식시장에 또 진입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으니까요. 워낙에 많았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뭐 주머니 뭐 쌈짓돈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부족한 건 또 뭐 신용융자에다 대출에다가 뭐 주다 등등해서 엄청나게 자금을 끌어올렸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은행에서 총량 관리 들어간다. 워낙에 신용을 땡기니까 거기다가 뭐 신용 대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국에서 관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점검을 한다, 규제를 한다 등등 얘기 나오면서 막판 그 얘기 나오기 직전에 바짝 땡기고 그 이후로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융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땡겼던 부분은 분명히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자의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투기주의에 들어가면서 시세가 흐트러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도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시장의 힘이 그동안 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개인 투자자의 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약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다 보면 뭔가 대체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뭐 아무래도 개인의 힘이 약해지면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다지 크게 돕는 느낌이 안 들어요.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는 이유는 위안화 같은 경우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워낙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뭐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앞으로도 푼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원화 같은 경우는 따라가니까 이런 강세를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의 흐름이라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이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법도 한데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수급상으로 뭔가 꼬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의 힘은 약해지는데 외국인은 안 받쳐준다. 외국인이 충분히 환율을 감안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뭐 이유가 있겠죠. 뭐 펀더멘털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아직 글로벌 경기, 우리 국내 기업들 등등을 놓고 보면 밸류를 보면 비싼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 해서 결국은 개인 자금 유동성은 약화되고 있고 그걸 받쳐주는 세력 같은 경우는 대체 세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1국면 폭락했던 그리고 지금 V자 반등이 나왔던 2국면에서 지금은 뭔가 좀 수급 자체도 지지부진해지는 3국면에서 당분간은 좀 헤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 이 개미들의 힘으로 끌고 올라온 우리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고객 예탁금도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융자 이러한 부분도 거의 목까지 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또 개인들의 순매수는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어제도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가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또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희망은 또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 보더라도 정말 미국 증시 이제 기술주들 꺾일 것처럼 보이다가 급반등을 하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점에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개인이 어제 1조를 샀어요. 양시장 모두에서. 긍정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게. 그건 그렇죠. 항상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거든요. 호재가 나왔음에도 악재가 나왔음에도 그동안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있는 장인 거죠. 그럼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에 이제 중요하겠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다행히도 지금 오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각 종목들 사트를 훑어보면 주요 자리에 와 있었거든요. 달랑달랑한 자리였는데, 마침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꽤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시장 강도를 아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벤트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역시 그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지금 청문회에서 의회에서 또 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얘기 나올 것인가? 그 스탠스에 변함이 없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간밤에도 그랬고요. 지난밤에도 그렇고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파월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그 얘기였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추가적으로 지원할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일단 연준의 스탠스는 당연하겠지만은 뭐 2023년까지 저금리로 간다는데 뭐 당연하겠죠. 어쨌든 여기에는 큰 태도의 어떤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 요건 그나마 다행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지금 가장 큰 또 문제가 되는 거 있는 것은 뭐 틱톡 매각 얘기에다가 화웨이 제재에다가 지금 많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커지는데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75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14개국 정상이 연설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쪽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엔은 중국에게 코로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딱 중국을 지적을 했어요. 딱 네.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는 미국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냉전 뭐 전면전 벌일 생각 전혀 없다. 우리는 패권 추구 안 한다. 영향력 확대 전혀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납작 엎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싸움이 확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밤에 보면은 그 미국의 인텔과 AMD가 미 행정부로부터 화웨이 제품의 공급할 허가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 아까 중국이 또 한 이틀 전인가요? 그때 블랙리스트 만들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극단으로 치닫다가 조금 완화되는 것이 이런 건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또 부분은 이번 주에 이벤트가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수요 예측이 있어요. 이게 24일부터 25일 사이에 있고 일반 청약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그 희망 공모가가 10만 5천에서 13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러면 예상 시총이 3조 5천억에서 4조 5천억이 나오는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차례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 리포트들 보면은 약 10조에서 14조거든요. 요게 어떤 의미냐면 4조 5천억에서 따상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상한가 가격이 거의 한 12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예측한 가격도 그러면 상당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미 장외에서는 따상 가격에 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나중에 올라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강도 체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아까 지금 진행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기네요. 네. 길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코발트 프리 기술을 뭐 배터리와 관련해서 네. 개발을 하고 그리고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제 된다면은 자동차용 배터리 가격 56% 정도 낮추겠다. 그렇다면 뭐 자동차 가격도 낮춰지고 수요가 또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연한 있는 것 얘기를 같아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 같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배터리데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전기차주들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가는 상당폭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LG화학이 지난번에 물적 분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물적 분할이라는 게 물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온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가? 사실 물적 분할도 과히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제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문이 100을 번다 그러면은 그동안 100을 다 가져갔는데 그걸 분산을 해서 캐파를 키우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캐파를 만 300으로 키워서 지분은 100% 안 될 겁니다. 희석이 네.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 70%만 가져가도 지난번 100을 먹었던 것보다는 분명히 펀더멘탈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볼 수도 있고 악재로 볼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 물론 나중에 상장이 되면 분리 상장이 되면은 수급이 그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런 건 나중에 대응을 또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일이고
펀더멘탈로 볼 땐 분명히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쪽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늘 이런 그 배터리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과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우리 기업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언제쯤 자체 생산을 늘릴 것인지 요 부분 체크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가 뭐 재료의 노출로 볼 것인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볼 것인지 이 반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100명 아래 내려간 지가 꽤 됐거든요. 며칠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호재거든요.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올 때는 결국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했는데 지금은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국면이 바뀐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아까 뭐 트럼프부터 해서 쭉 배터리까지 해서 이런 이벤트들에 따른 시장의 대응 강도, 네. 반등 강도를 보고 향후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국면 주가 폭락할 때 2국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국면 이건 1,400부터 2,400 올라올 때까지고요. 지금은 그림 딱 보시면은 갇힌 흐름이죠.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연준의 스탠스가 뭐 바뀐 것도 없고 또 지금 뭐 규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유동성을 잴려는 어떤 큰 흐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약간 1국면도 아닌 2국면도 아닌 3국면은 좀 지지부진한 박스장에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 틈새장은 분명히 저는 열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틈새를 노리는 장 정도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낙폭과대주 꽤 많이 빠졌었는데 낙폭과대주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밸류주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 민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가 터무니없이 높은 종목들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은 제한적으로 또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